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침수 피해를 막아주겠다며 강가 논 위에 흙을 덮어서 높이를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벼가 여물지 않고 말라버리는 바람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렸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이 가져온 이른바 준설토의 재앙이었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준설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의 안영현 이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시각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옥정들이라고 하나요? 그 옥정리의 들판을? 그렇죠. 네, 옥정리 2구하고 네. 3구하고 두 마을 그가 논입니다. 예, 거기 준설토가 깔린 게 언제입니까? 준설토가 작년 2011년도 그 중반기 넘어서부터서 해가지고 예. 작년 아마 한 6월까지 이 공사를 했었어요. 아, 공사를 1년 가까이 했군요. 그렇죠. 원래는 2년간을 해야 되는데 예. 공사가 좀 늦었었습니다. 시작이요. 네. 네, 반이 그 토가 흙이 이렇게 마땅한 게 막 없어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옥정들이 상습 침수지였습니까? 상습은 아니고요. 네. 비가 이제 많이 올 때는 네. 그 연중 한두 번씩 그 침수되지만은 내가 이제 영산강 학원하고 얼마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예. 닦고 해서 그렇게 뭐 큰 피해 있거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준설토로 성토를 하는 것은 좀 땅 높이를 높여가지고 침수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을 텐데 그럼 굳이 그렇죠. 예, 굳이 성토에 응해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농촌공사에서 처가 설명회를 하면서 예. 뭐 지금 현재 땅보다도 뭐 1m 이상 높아지고 앞으로는 그냥 논만이 아니고 밭작물도 하려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논이 높아지니까 네. 우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그리고 또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네. 그 보상은 충분히 해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 이제 주민들은 그냥 다 승낙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올해 처음 이후에 농사를 지으신 거네요? 아니죠. 작년에 했죠. 아, 작년 6월쯤에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농사를 지으셨군요. 네. 예. 그럼 지난해에는 별 피해가 없었고요. 지난해에도 피해가 많았죠. 지난해에도 이제 그 아주 생육이 부지는 곳은 아예 수확을 못한 자리도 있었었는데, 네. 그래도 작년에는 금년에보다는 더 적었어요, 그 면적이.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더 나을 줄로 알았는데, 예. 금년에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농촌공사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토양 조사하고 계속 합니다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얼른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입니까? 이게 흙이 특이 산성 토양이라냐 된다냐 해가지고 거기에서 작물이 자랄 수가 없대요. 예. 그것이 이제 아주 수치가 높을수록.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이제 군데군데 생육이 아주 이제 불량한 논도 있고. 네. 또 처음에는 심어가지고 좀 괜찮았다가 점점 가면서 더 안 좋아지고. 예. 이제 그런 땅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예요, 땅이. 예. 이게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네네. 이제 아주 안 좋은 자리 있고, 조금 중간쯤 또 안 좋은 자리 있고, 이제 그런 식이죠. 예. 혹시 물을 그 영산강에서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는 원래 영산강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다 이쪽 동강면 정도는 다 그 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네. 지금 강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 영산강 물은 괜찮아요? 농사 짓는데? 아니죠. 그 영산강도 녹조가 금년에 상당히 심했죠. 네.
그래도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먹는 물은 아니고 논에다 대는 물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난해보다 특히 요번에 피해가 더 심했다고 하니까 혹시 그 녹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같아요. 아니고요. 네. 예, 원래 그 땅 속에 이제 뭐 특이산성 토양이라는 것이 이제 그 경운 노타리하고 저기 하는 과정에서 예. 작년에는 도자로만 이렇게 이제 위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로 심었지만은 예. 금년에는 그걸 이제 전부 트랙터로 이제 갈고 갈았죠. 네. 예,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좀 더 밑에 있던 게 싹 위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로 해서 또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계속 이럴까 봐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일부 농민들께서 수확을 이미 해서요. 농협 수매에 내놨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제 동강농협은 특히 그 뭐 드림생미가 나오는 그 12대 브랜드인데 전국 그런 그 도전공량에 우리 마을에 생육부진에서 나오는 그 쌀들은 미질 저하가 우려돼가지고 농협에서 격리를 하고 싶은데 그 이제 그 시설이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수확을 좀 늦춰주라. 다른데 먼저 하고 나서 이거는 별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좀 수확을 늦춰주라 그래가지고 일단 뭐 괜찮은 놈들은 그냥 수확해도 되고 일단 그 필지들을 대충 조사를 했었어요. 해가지고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수확하기도 하고. 이제 보통 나라하고 같은 것은 이제 수확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 공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농어촌 공사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 수확량을 정하고 그 기준 수확량에 미치지 못한 논은 이제 보상을 해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보상은 해준다고 했군요. 자, 이 뭐 계속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뭐 해마다 보상 문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토양 조사를 이제 하고 명식 이제 뭐 박사님들 뭐 이렇게 봐 가지고 뭐 석회를 뿌리고 뭐 퇴비를 하고 하면은 뭐 괜찮아질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아주 그 생육이 그 처음부터서 나뽑은 자리 그런 자리는 이제 복토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타협을 했는데 농성공사에서는 일단은 그 아주 나쁜 데는 복토하고 중간 지금 현재 조금씩 피해 나타나고 이런 자리는 그 일체 다 그 석회가 그 뭐 약이 된갑대요. 그래서 석회 뿌리고 뭐 퇴비 뿌리고 해가지고 뭐 틀림없이 괜찮을 것이다. 또 만에 하나 또 잘못되면은 그럼 또 뭐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이죠. 이 조사와 대책 이런데 농민들께서도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참여보다도 일단 여기서 토양은 조사 같은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지도 않고 거기서 결과만 우리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조사하는 전문가들을 농민들께서 추천을 하신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각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의 안영현 이장님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망했지. 나는 망한 거야. 원래. 한날 똑같은 약으로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올해 농사 이거 진짜 베레땅 껴라 이거. 이건 내 생명기록과 똑같은데 왜냐면 죽어버리면 나는 뭐 먹고 살겠어. 4대강 준설토 문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녹색연합 4대강 현장 팀장인 황인철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서 전남 나주 옥정들의 준설토 피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곳에도 있는지요? 옥정들과 같은 이제 농용지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농민의 입장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남 나주 옥정들은 오염된 준설토로 인해 직접적인 농사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이런 사례가 옥정들 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공사 과정에서
2010년 초에 달성부 함안부에서 오염된 5리터가 중금속에 오염된 5리터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농지 리모델링 지역에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한 바 있는데요. 제대로 된 이 흙이 아니라 돌이나 자갈 또는 폐콘크리트까지 같이 매설을 해서 농사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전부 이제 준설토로 인한 농경지 리모델링이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리터는 오물이 섞인 그런 진흙, 뻘흙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질 문제인가요? 일단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일을 사업 지구 전체의 일로 과장하지 마라.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농어촌 공사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 사장 사업을 실시했던 가장 상위의 주체인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등 이 전체 국가기관이 함께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준설토로 성토 내지 복토한 농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예산은 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149개 지구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이 대상 면적은 8,000헥타르, 약 여의도 3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쏟아부은 준설토가 2억 2천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억 2천만 톤이면 전체 준설토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가 한 4억 5천만 톤 되니까요. 한 반이 조금 안 되는, 네. 물량입니다. 이게 농지 말고 하천변에도 성토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까지 포함한 수치인가요? 전체에 이제 성토에 사용한 수치이고요. 네. 하천변에는 이제 수변 공원들을 만들 때 일부 성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오염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 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정부 쪽에서는 이 하천 퇴적물의 관리 기준조차 사대강 사업 당시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준설 공사를 했고 2012년경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하남 민주당 의원실에서 이제 국토해양부가 실시했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토양 시료가 약 2만여 개, 그리고 52만여 개의 이제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나왔음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오염 항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건 상식 밖의 조사가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토양 오염 실태 조사에서는 약 3.8% 정도가 토양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대강 사업 준설토 가운데 한 1만 5천여 개 시조 정도는 초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토양 오염 준설토 오염 조사 방법을 2011년 사대강 사업 당시 변경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조사 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이런 사업이 시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주 옥정들 같은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옥정들 같은 경우에 준설토, 그러니까 복토해놓은 농지에서 강산성 그리고 또 고염도 토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거의 수소이온 농도가 아주 강산성으로 나왔고 토양 오염 농도가 기준의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나주 같은 경우 이 사업 지구가 이제 하구뚝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만나는 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사실 저희도 조금 더 살펴봐야 하고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 이 준설토, 하천 퇴적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사전에 진단하고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준설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준설토를 뭐 복토 성토하는 이 과정에서 생긴 거 말고라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사업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설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었죠. 예. 우리나라 하천에는 아주 강에 모래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하천의 아주 큰 특징인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는 강에 모래가 있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실 뭐 동맥경화가 걸렸다. 그래서 다 긁어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정부의 논리는 강에 지저분한 모래들을 퍼내서 물그릇도 키우고 그렇게 되면 수질도 좋아지고 생태계도 살아난다 이랬지만 사실 하천의 모래 자체가 이 우리나라 하천 생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습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모래 습지가 있는 이 여울에서는 많은 하천들의 생물들이 살아가고 또 멸종 위기종의 물고기들이 이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 살아갑니다. 또 모래가 사라지니 철새도 찾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고 또한 모래는 천연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정수기인 모래를 사라지게 하니 녹조와 같은 이런 수질 오염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준설 자체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피해도 있고요. 또한 이런 준설 과정에서 많은 비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2명의 전직 군수가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이게 너무 오랜 시간, 작업할 수 있는 분량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준설해버리고 나니까, 영세 골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골재와 관련된 비리라는 거는 그 골재를 퍼다가 이제 업체에 파는 과정에서의 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분량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속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 방대한 이 하천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 2m를 했는지 아니면은 3m를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준설 수심의 이 차이가 굉장히 막대한 이 비용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 안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심 6m로 하기로 했는데 5m만 파고 그 공사 비용은 6m 비용을 받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낸 골재를 뭐 싸게 파냐 적게 파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조금 격가지일 수는 있는데요. 준설에 동원됐던 준설선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거가 됐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면은 방치된 준설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준설업자들에 있어서 이것을 해체하고 또 강변 밖으로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보니 그런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이제 홍수 시에 오염을 유발하거나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 시 물에 쓸려가서 교량 등의 충돌한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대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 준설선 방치 문제 이게 뭐 교각하고 충돌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어선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선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사대강 이후 건설된 보에 걸려 있는 경우도 저희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준설선이 모두 몇 개입니까? 정확한 이 통계치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뭐 상당한 수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준설토를 퍼내서 이제 뭐 일부를 땅에 깔고 또 일부는 골재로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가 팔려가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총 약 9천만 톤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사대강 유역 준설토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은 매각 대상인 이 9만 3천 톤 정도의 준설토 가운데서 약 반인 4만 6천 톤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준설토를
적치하고 관리하는 비용만 약 2천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주시가 4,4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비용이 산출되고 있고요.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작년 자료에 실제로 국고에 수입으로 잡힌 것들이 약 100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운하 초기 때는 이것은 몇 조 원의 수익이 남는다.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을 했었지만 사실 거기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입만이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준솔토판에서 판매한 수익이 100억 원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고 수익금이 약 100억 원 정도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팔리지 않아서 민둥산처럼 쌓아놓은 그래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비용이 네. 4년 동안 2천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 이제 쌓여져 있는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이 비산먼지 그러니까 일종의 황사 같은 거겠죠. 예. 봄 같은데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날려서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공사 과정상에서 이 준솔토 먼지가 날려서 하우스 농가에 이 준솔토가 덮음으로써 제대로 농사가 안 돼서 망치는 사례도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예. 또한 지난 여름에는 비가 와서 이 준솔토가 유실되면 농수로를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농수로가 막으면 배수가 잘 안 돼서 이 농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고요. 예. 또한 이게 하천과 산지의 중간 지역에 이런 거대한 모래산이 있다 보니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나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방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골칫거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